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뉴욕 중고시장이 최근 들어서 급락하다가 반등하고 또 급락하다가 회복하는 등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널뛰기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한 5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또 마감될 때는 230포인트가 그렇죠. 또 뛰어서 또 거래를 마쳤고, 오늘은 그런대로 지금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지금 65포인트가 오른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보다는 계속 돌출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혹시 트럼프 대통령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음모론적인 시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의도적인 전략이 숨어 있는 겁니까? 월가에서는 또 그렇게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뉴욕 정치 상황을 이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뭐 호동되면서 이렇게 만든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발언이나 행동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없이 그렇게 하기 좀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네. 보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페드 연준을 공격한 거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설까지 흘렸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식의 발언하고 나선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국경장벽 예산 관련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민주당 탓이라고 돌리면서 셧다운 계속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그리고 오늘도 뭐 돌출 발언 계속 나왔죠. 네. 국경장벽 예산 계속 이렇게 안 주면 아예 국경을 폐쇄하겠다. 폐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완전히 막아버리겠다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고, 거기다가 갑자기 또 느닷없이 시리아 철군 발표했고요. 네. 이것이 결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사퇴까지 불러오면서 정말 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드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6대 시중은행들의 유동성을 긴급 점검해서 자기가 또 그렇게 했다는 발표까지 함으로써 엄청난 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액션 하나하나가 시장의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이제 그런 그 액션이었고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안 좋은 상황보다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안 좋더라도 명확하면 그것을 가지고 예측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데, 불확실한 것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하는 행동들이 다 하나같이 불확실성, 불투명성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마치 뉴욕 증시 떨어지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월가 입장에서는 그래도 비즈니스맨 출신이고 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한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요즘의 모습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나타나는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무언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깊은 속내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월가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경제 상황을 좀 어지럽힐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제적으로 뉴욕 증시를 지금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월가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외 전략, 안보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가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그게 이제 미치광이 전략인데, 그런 의도적인 미치광이 전략을 이 경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뉴욕 증시를 끌어내려서 침체 우려를 가속화시켜서 위기 국면을 조성한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2019년 내년 말이나 늦어도 2020년부터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7일부터 11일 사이에 기업인, 금융인, 학계의 경제학자들 60명 경제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절반이 넘는 50% 이상의 경제 전문가들이 2020년부터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경기 침체가 2008년 금융위기 사태나 또 대공황, 예전의 대공황이나 그런 어떤 대단한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찌됐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2020년이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해죠. 그래서 2020년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가 안 좋은데 현직 대통령이 재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020년에 경기 침체가 시작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월가에서 좀 추측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미리 경제를 다운시키고 경제에 뭔가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불안 요소를 극대화시켜 가지고 경제를 다운시켜 놓고 지금 2018년 말인데 지금부터 다운시켜 놓으면 2020년 초부터는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 예, 그걸 지금 노리고 이런 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월가 일각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아직 위기감 조성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렇죠. 경기 침체시키고 경기 회복시키고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자신의 의도대로 모든 게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음모론적인 시각 아닙니까? 그렇죠. 음모론적인 시각이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팩트라고 할 수는 없고요. 월가에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지금 분위기가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이미 모든 것은 2020 대통령 선거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모든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나 공화당의 행동, 민주당의 행동은 순수한 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게 다 2020 대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뭐 안 좋은 대통령이어서 공격한다기보다 그게 전략이죠. 민주당의 2020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모든 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행동, 발언 하나하나를 2020 대선에 맞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020 대선에서 재선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는 경제 호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기 침체가 지금으로서는 2020년까지 한 2년여 동안 오지 않은 2020년 말에 선거가 있으니까 아직도 한 2년여 남았는데 2년여 동안의 경기 침체가 안 올 걸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어차피 침체가 올 거라면 빨리 오게 하자. 그래서 2020년 초반부터는 회복세로 만들자. 이제 이런 생각에서 이런 작전을 편다는 건데 실제로 이런 적이 있죠. 2015년에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말기였죠. 말기 때 2기 말기 때 그 경기 침체,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살아나던 미국 경제가 다시 후퇴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6 대선 당선되고요.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재정 지출 늘리고 감세 정책 실시하면서 1년 만에 침체를 극복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월가 전문가들이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있는 것 같다. 본인이 2015년에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은 국면에서 본인이 적극적인 부양책을 실시해서 경제를 끌어올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싶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연방 정부의 재정 확대입니다. 이게 그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 때 양적 완화를 3번 단행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때도 사실은 연방정부 재정을 확대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2019년 회계년도에 종료가 되죠. 그러니까 내년 9월 말에 종료가 되는데 그 연방정부 재정 확대는 2017년 10월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당시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그 합의가 이제 2019년 9월에 종료가 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민주당 공화당이 다시 합의를 해서 재정 확대를 해줘야 그 합의를 해줘야 다시 그 연방 정부가 돈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죠. 민주당이 이미 연방하원 장악했고요. 거기다가 2020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승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인 시절에 경제가 좋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는 아마 더 이상은 연방 정부 재정 확대하는 것을 합의해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방 정부가 지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는 몰리는 상황이죠. 이 시간에 연방준비제도 얘기도 해드렸던 기억이 나지만 독립기관입니다. 중앙은행이라고는 하지만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있다는 게 굉장히 그 연방준비제도가 내세우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라 하면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거죠. 연방준비제도가. 그래서 그렇죠. 이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연방준비제도가 올릴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계속 노골적으로 내려야 된다는 식으로 공개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올리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불안해지고 있잖아요. 시장이 그렇죠. 불안해지고 있고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월가에서 어떤 예상이 나오냐면
내년에 2019년에 가면 지금 원래는 연준이 2번 정도 더 인상한다고 그랬지만 내년에 가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이 50%는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월가에 나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월가를 푸시해서 월가가 아니라 연준을 푸시해가지고 연준이 계속 올리게 만듦으로써 2019년 늦어도 2019년 후반기부터는 금리를 내리게 그런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지금 분석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물론 이건 추측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11월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미 자기만의 어떤 그 타임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타임 프레임에 따라서 전략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 이런 지금 네.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 물론 뭐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거나 또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나 네. 이런 걸 보면 이런 그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보면 좀 승부사적 기질도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지적하면 인정하기보다는 더 세게 질러버리는 네.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트럼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벌써 그 효과가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게 예. 이 러시아 스캔들로 최근에 한 10월, 11월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랬었죠. 어려워서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 발표하고 연방준비제도 공격하고 그 국경장벽 예산 얘기하면서 이 뉴욕 증시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슈가 경제 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맞아요. 지금 러시아 스캔들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어요. 지금 CNN이나 MSNBC가 아무리 보도하려고 해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러시아 스캔들 보도하기가 어렵고요. 보도해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지금 먹히고 있다. 이미 이슈에서 러시아 스캔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로버트 뮬러 특검이 어느 정도의 디테일한 조사 내용이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발표됐을 때 그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뭐 파장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런 계속되는 이슈몰이 때문에 러시아 스캔들이 지금 사라졌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볼 수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한 대로 이렇게 몰아감으로써 지금은 정말 최악의 정말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지만 거기다가 지금 중국과 마찰까지 지금 빚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국내외 안팎으로 경제가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 한 중반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슬슬 또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내놓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 또 이게 또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경제를 지금보다 안 좋게 내려버리고 거기서 다시 올리기는 어떻게 보면 더 쉽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지금의 이 전략이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020년 11월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2020 대통령 선거는 시작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 월가에서 나오는 이런 분석이 뭐 사실일지 아닐지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왠지 그럴듯하게 들린다. 정말 그렇게 뭐 들립니다. 그것도 좀 트럼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한 후에 참 온갖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사실 역대 대통령에서 저는 이런 얘기가 나와본 적은 단 한 번도 그렇죠.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 시장마저 네. 오르락내리락을 맞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 글쎄요. 네. 참. 여기 댓글 써주신 분이 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린 어쩌라고요? 라고 물음표 3개 붙여주셨어요. 네. 그렇죠.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